자, 이번에 직선의 방정식은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돼 있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이것도 이제 Y는 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뭐 이것도 뭐 중학교 때 하긴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직선들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뭐랄까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X축의 수직이다. 그럼 머릿속에 뭘 떠올리면 돼요. X축의 수직이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럼 얘는 X는 뭐 꼴입니다. X는 뭐 이렇게. X축의 평행이면 X축의 수직인 거랑 X축의 평행인 거랑 다르죠? 그렇죠? 이걸 헷갈려서 틀린 친구들 있습니다. 이런 거 틀려오지 마. 알았어? 요렇게 생기면 X축의 평행하고 요렇게 생기면 X축의 수직이에요. X축의 평행하면 Y는 뭐 이런 꼴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어딘가든 점 하나만 알면 그 점의 Y좌표만 알면 되는 거예요. X축에 평행하면 이쪽이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Y좌표입니다. 그래서 Y는 2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두 점이 주어질 때,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한다.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겼단 말이죠. 이건 뭐야? 이 두 점의 X좌표가 같아져 버린 거야. X좌표가 같아져 버리면 이 공식을 썼을 때 어떤 일이 생겨? 여기가 0이 된단 말이지. 분모가 0이 돼 버린단 말이지. 오케이? 이때 당황하지 말고 뭐야? X좌표 둘이 똑같네. 어떤 두 점의 X좌표가 둘이 똑같아.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생겼다고? X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지워버렸네. X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되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 기억해둡니다.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뭐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팅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유형의 문제들은 저렇게 세팅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X절편, Y절편이 미지수로 돼 있을 때 X절편, Y절편이 미지수로 되어 있으면 식을 저렇게 세팅해야지 풀리게 돼요. 가끔 이제 저런 거랑 뭐 산술기하랑 부딪힌다든가 뭐 합쳐진다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요거 좀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여기 주절주절 써놓은 건 뭐냐면 이 말인데요. 요 식을 보고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요런 모양으로 준 거야. 그러면 이거 X절편 A고 Y절편이 B구나 라고 해서 직선을 바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식을 보고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주 친절하네요, 책이. 4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1. 여기 1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1이면 요 밑에가 절편이구나. 그럼 X절편, Y절편이 둘 다 양수구나. 그럼 뭐 이렇게 생겼겠구나를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못 알아차리면 당연히 고생하게 돼 있어요. 뭔가 산수적으로다가.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두 점을 지난 직선 X절편 3이고 Y절편 마이너스 6인 직선 다 구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두 점을 이은 3분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6,3을 지나는 직선. 내분점 구할 수 있죠? 공식이었으니까 내분 좀 구할 수 있고 그 점과 이 점을 지난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맨 앞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사실 중학교 때 했던 문제거든요. 얘네 둘의 기울기와 얘네 둘의 기울기가 같다. 또는 얘네 둘의 기울기와 얘네 둘의 기울기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지나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이 문제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게 삼각형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야. 그런데 한 점을 지나는 거지.
요러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오케이? 요렇게 지났는데 요렇게 지나면 요 꼭지점을 지나면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b는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의 b죠. 그쵸? 요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 b가 된단 말이지. 이게 중학교 때 한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넓이가 2등분 되면은 여기 중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쵸? 2등분 되면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삼각형의 허리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심한 경우는 엄청난 노가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사선식 넓이 구하는 방법, 그 공식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신발끈 공식인가 뭔가 이런 거를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노가다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갈립니다. 이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점 하나를 지나버리면 아무 문제 없다. 요 남은 두 점의 요 내분점만 상황에 맞춰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요거랑 세트 문제가 이제 뭐야? 요거는 세트 문제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 보통은 여기 없네.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 보통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요런 애들 2등분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통 직사각형 하는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직선이 2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대각선의 교점은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평행사변형이라도 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 된단 말이지. 오케이? 요런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엄청난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되겠지만 노가다일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사각형, 마름모 이렇게 좀 대칭형인 애들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연산에 있을 거니까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의 2인 직선과 다 알려줬죠? 기울기도 알려줬고 y절편도 알려줬으니까 다 알려준 거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오케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되고요. 그림 그리면 넓이는 구할 수 있죠?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실제 당연히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오케이? 실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미지수로 세팅이 돼 있죠. 미지수로 세팅이 돼 있어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문제를 맞게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좌표가 음수인데 예를 들어 3-k야 이렇게 나왔는데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2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넓이 구할 때는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좌표를 길이로 착각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식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그걸 조심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 거야 상관없고요. 자, 직선 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4일 때 양수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그림을 못 그리거든. 그렇죠? x절편이 a고 y절편이 a제곱이야. 얘는 양수인 거 알겠어. 근데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오케이? 이 말 없으면 사실 두 가지 다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음수인 경우에도 양수인 경우에도 a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긴 양수 a 이렇게 정해줬으니까 그림 그려서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많어 이거? 한 페이지밖에 없네. 하겠습니다. 여기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에요. 아까 거 y는 mx 더하기 n은 뭐죠? 무슨 형이야? 그거는? y는 mx 더하기 n. 얘는 뭐죠?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둘이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똑같으면 구분하지 않겠지.
일단 눈에 보이는 특징은 표준형은 미지수가 2개라는 거예요. 얘는 미지수가 3개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조건이 3개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거든요.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하고 4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은 이 두 개는 같은 직선이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BC가 0이 아니라면 B만 알아내도 직선의 방정식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정보가 뭐 3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쓰느냐? 왜 쓰느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요 직선, 요 표준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직선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얘는 기울기가 있어요. 오케이? 얘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없는 직선 있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직선? 요렇게 생긴 게 있어. x는 k 꼴의 직선은 기울기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 일반형은 요 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 y의 개수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y의 개수에 0을 넣으면 x는 뭐라고 하는 x축의 수직인 y축의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게 불가능해. 이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거 풀거든요. 어떤 원에 접하는 어떤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해라. 보통 이제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놓고 간단 말이지.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풀면 답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하나 열심히 딱 써요. 역시 난 천재야. 이러면서 답을 하나 쓴단 말이지. 근데 답을 봤더니 2개가 나오는 거야. 왜? 요런 직선이 하나 있었던 거지. 요런 직선. 이렇게 똑바로 생긴 직선. 요렇게 똑바로 생긴 직선이 답에 포함되어 있는데 직선을 요렇게 세팅하면 이 직선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y를 mx 더하기 n이라고 놓고 얘랑 접하기 위한 조건을 쓴다는 건 기울기가 있는 직선 중에서 그놈을 찾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애가 혹시 있지 않나? 이렇게 놨을 때 답이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나오나를 확인하는 게 이제 뭐랄까 고수한테 필요한 뭐랄까 어떤 꼼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 오케이? 다음 단원에서 하게 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때에는 요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일반형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고 표준형은 그런 특이한 직선 빼고 우리가 사용하는 웬만한 직선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근데 저걸로 풀어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 파악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놓고 풀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오케이? 저렇게 놔야 되는 경우는 뭐 사실 좀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죠. 여기 부호를 가지고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는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y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놈의 부호랑 요놈의 부호 구하면 몇 사분면 지난지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두직선 이시관계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오늘 할까요? 하지 마.